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2023년 1월 20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제 염승환 이사고요. 자, 이제 오늘 내일부터 이제 설 연휴인데 연휴 잘 보내시고 오늘 뭐 증시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면 바로 시황 말씀해드리고 일단 오늘 보고서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석유화학, DDR5, K캡, 뭐 에볼루스, 여기 이제 그 HK 이노웨인하고 대웅제약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산 테스나, MC넥스, 인텍플러스, 효성첨단 소재, CJ제일제당, GST까지 한번 설명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보고서가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석유화학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보고서 기억나시죠? 거기도 나와 있지만 이제 향후에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좀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위에요. 왜냐 이제 중국 소비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나쁘진 않을 거예요. 이제 그때 주가 좀 올라갈 때가 좀 여러분들이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비중을. 그래서 화학시장은 아직은 안 좋아요. 아직까지는 좀 안 좋지만 아마 이제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회복되는 거죠. 그건 이제 앞으로 미래를 반영하는 거죠. 마치 반도체처럼. 예. 그래서 이 중국이 살아나야 됩니다. 글로벌 이제 화학 제품 수요의 한 42%를 중국이 차지하거든요. 중국이 살아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 라는 내용이고 2분기부터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실적은 그렇게 크게 뭐 좋아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2분기 정도인데 다만 이제 방향성 면에서는 확실히 위로 향해 간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개 종목 정도를 좀 좋게 보더라고요. 첫 번째가 LG화, 양극재도 좀 부진하고 화학도 적자 전환하겠지만 실적 안 좋은 건 반영됐죠. 그렇지만 하이니켈 제품 중심으로 양극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 회복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자는 의견 같고 두 번째 효성첨단 소재는 이제 타이어 보강제, 타이어 코드죠. 전기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그 타이어 그거를 이제 강도를 높여주는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탄소 섬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탄소를 이용한 이제 복합 소재인데 정말 강도도 좋죠. 수소 연료 탱크에도 들어가고 골프채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이익 기여도 확대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중국 소비 회복도 수혜주 중에 하나고요. 효성 TNC는 이제 스판덱스 의류. 당연히 중국 소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점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DR5는 이 DDR5 관련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대망의 함께 배우기 반도체 편이 끝났어요. 아까 녹화 다 끝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DDR5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이제 DDR5 가뭄에 담비고 서버용 신규 CPU 사파이어 레피즈가 이제 5월부터 나오고요.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 DDR5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서버 교체가 일어나면서 DDR5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겠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되고요. 전력을 30%나 개선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는 저전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DDR5가 많이 교체가 될 것 같다. 이 내용이고 삼성 하이닉스도 아마 3분기부터는 대량으로 생산할 거 보이고요. 판매 가격도 더 20-30%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뭄에 담비란 표현을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수요 안 좋은데 이 수요가 늘어나면서 좀 삼성 하이닉스에 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시장 3분기부터 DDR5 서버용 CPU 교체 수요 따른 서버 DRAM 출하 증가로 인해서 반전의 모멘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신규 CPU가 나올 때마다 매출이 6에서 9개월 후에 증가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아무튼 본격 양산은 2분기부터고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점점 늘어나겠죠.
그치만 이제 생각할 거는 과거랑 다르게 경제 환경이 워낙 안 좋으니까 서버 업체들이 투자를 늦출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급하게 수요가 안 늘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상반기는 어쨌든 공급 감소, 하반기는 수요 회복이니까 예, 주요 업체들의 감산, 뭐 중국 소비 이런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자.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너무 DDR5에만 그냥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 좋죠. 좋은데 보다 중요한 건 상반기는 감산입니다. 하반기는 중국 수요 회복.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재고가 실제로 주는지 지켜보자. 그 내용이고요. K캡은 뭐냐면은 이제 위 그 식류 뭐라 그러죠? 이게 역류하는 거 있죠. 위 그래서 이제 소화불량 같은 거 그런 거 치료해주는 이제 제품인데 요게 HK 이노인이 만들거든요. 근데 요게 드디어 중국 의료보험이 등재됐대요. 근데 실제로 다케캡이라고 있는데 요게 보험약과 책정 후에 엄청난 매출이 늘었나 봐요. K캡도 이제 늘 거다. 지금 K캡은 중국에서 보험 등재가 안 돼 있으니까 비급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거죠. 그 파트너 러신사가 아마 이걸 유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괜찮다는 내용 같고 대웅제약의 파트너 에볼루스가 이제 미국의 나보타라는 보톡스를 대웅제약이 판매를 하는데 에볼루스를 통해서 판매를 해요. 근데 이번에 에볼루스가 4분기에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엔 좀 안 좋았지만 이 나보타가 4분기에 성장성을 회복을 했고 공격적으로 아마 매출 예상을 냈나 봐요. 그래서 에볼루스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어젠가요? 어제 대웅제약도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의견은 HK 이노인과 대웅제약이 그래도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제약 바이오는 좀 어려워요. 저도 막 이렇게 수익 추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밸류 계산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이 두 개 기업은 어쨌든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그래서 이제 모멘텀은 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처럼 국내 헬스케어에 좋은 호재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고 다만 PER이 둘 다 한 25배, 6배 돼요. 그래서 밸류 평가 이게 비싸다 싸다 하기가 좀 애매하죠. 제약바이오니까. 싼 건 아니죠. 뭐 당연히 20배 넘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약바이오인데 비싼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좀 평가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투자까지는 제가 뭐 괜찮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보유해볼 만한 거죠. 저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신규 투자까지는 모르겠지만 보유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게 호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좀 제약바이오도 좀 너무 안 좋잖아요. 주가도 안 가고.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도 좀 한번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SK증권의 한동희 연구원님이 두산테스나 아시죠? 우리 공부했죠? 오사트, 후공정, 외주 이제 서비스에서 조립도 하고 검사도 하고. 근데 두산테스나는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있죠? 그거를 검사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쪽에 업황이 되게 안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이 회사가 4분기에 실적이 엄청 좋을 거래요. 어닝 서프라이즈. 기존보다. 반도체 업황 안 좋은데 주력 거래선의 고화소 이미지 센서 출시로 생산량이 증가하고 테스트 시간이 증가해서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중저가 AP. 이 AP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두뇌죠. CPU 같은 건데 요거에 이제 중저가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는데 삼성 물량이 그거를 이제 이 회사가 또 해주는 것 같아요.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에서 AP 차량용 반도체로 아이템을 늘려버린 거죠. 이게 제대로 주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도 증가하고 23년도에도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반도체 아이템이 다변화된다. PER도 8.9배로 싸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산테스나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게 PER 밴드 차트인데 무릎 위하죠. 저번에 발바닥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뭐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비쌌는데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고 MC넥스도 참 안 좋죠. 정말 주가 많이 빠지고
예, 그리고 카메라 모듈 기업 중에서는 싼 기업은 아니에요. 밸류가 좀 부담이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 당사에서 이제 목표 주가 39,000원 유지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부진하지만 기대치에 좀 부합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3분기까지 실적이 되게 좀 부진했어요. 그렇지만 4분기는 좀 그렇다고 이익이 증가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기대는 뭐 부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스마트폰 쪽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기가 더 힘들어요. 이게 이 회사 주력은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이니까. 그렇지만 역으로 이제 4분기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 중국도 살아나고 스마트폰 업황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올해는 괜찮지 않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23년도 영업이익이 441억으로 올해는 200% 이상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턴어라운드 할 것 같고 전기차 판매량 이 회사가 자율주행 카메라 많이 하잖아요. 국내 대표 기업이고 이쪽 시장도 커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 효과로 굉장히 좋은 모멘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자동차에 들어간 반도체죠. 이 DCU도 양산이 시작이 되면서 자율주행 부품 라인업도 점점 확대된다. 그래서 자동차용 이제 이쪽 비중이 16%에서 20%까지 늘어나고 실적 부진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가 많이 빠졌어요. 밴드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요지는 뭐냐면 주가도 이제 악재 나올 만큼 나왔고 충분히 빠졌으니까 좀 이제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 바닥 아니냐라는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빠졌어요, 진짜. 그리고 인텍플러스는 우리 공부했죠. 지난 시간에 함께 배우기. 그래서 외관 검사 장비 업체고 반도체 후공정 3인방 중에 하나죠. 검사 장비. 그래서 주요 고객은 오사트 기업에 아까 그러니까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이 회사는 그 아까 뭐죠? 두산 테스나 같은 기업들이죠. 그런 유형의 기업들한테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죠. 그런 유형의. 그리고 플립칩 BJ라고 우리 공부 다 했죠.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용어가 딱딱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이 검사 장비는 삼성전기, 일본 다카오코에 납품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지 외관 검사 장비 제조하면서 이런 플립칩 BJ 2차 전지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납품하고 있고. 그래서 업황은 안 좋지만 올해는 47%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저 플립칩 BJ 패키지 장비도 고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기술력이 되게 좋대요. 동사가 이렇게 성장 동력의 원천인 건 미중 갈등을 하는데도 양쪽이 모두 다 동사 장비를 원해요. 인텔의 주요 고객사예요. 인텔에 납품을 많이 합니다. 중국 쪽에도 하니까. 그러니까 양국이 서로 싸우는데 야 인텍 너는 우리 배신하지 마. 줘.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고. 예. 그리고 반도체용 장비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2차 전지까지. 이렇게 돼 있죠. 2차 전지까지도 이게 쓰임이 확대되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리고 이익률도 높아요. 그만큼 뭐냐면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요걸 좀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고영이나 파크 시스템즈라는 업체가 그러한 것처럼 이게 굉장히 고밸류 받던 기업들인데 인텍도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당히 지금은 저평가돼 있죠. 주가 비싸진 않아. 그때 우리 한번 봤죠. 무릎 이하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텍 플러스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 첨단 소재는 이제 NH 아까 우리 한번 업데이트 했지만 킬로그램당 탄소섬유 수출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주력이잖아요. 앞으로 6개 분기 연속 상승. 이 탄소섬유가 낚싯대, 골프채, 수소 저장 용기, CNG는 그 우리 천연가스 뭐죠? 그 CNG 버스 천연가스를 이제 압축해 가지고 그걸 원료로 해 가지고 가는 버스 있죠. 거기 이제 CNG 저 용기 저게 있고 태양광, 풍력 블레이드, 날개 이런 데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신재생 에너지에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증설을 완료를 했고 현재 6,500톤인데 또 증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5년까지 현재 6,500톤인데요. 14,000톤까지 늘린대요. 이거를 28년에는 24,000톤.
그러니까 지금 타이어 코드나 스판덱스도 조금씩 회복되겠죠. 중국 경기 살아나니까. 그거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건 탄수섬인데 이쪽도 이제 이렇게 증설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눈으로 봐도 딱 명확하잖아요. 이쪽 시장 커지잖아요. 점점. 예, 특히 수소 쪽이 커지니까. 근데 주가는 이렇게 빠졌고. 그래서 밸류 매력 충분하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제당은 요새 너무 안 좋죠. 음식료 강세에도 소외되고. 근데 이거 제가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안 좋은 이유. 바이오, 사료 첨가제, 돼지고기 가격 급락.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올라와야 되는데 시간 좀 걸려요. 4월 이후인가?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은 PER이 너무 낮아요. 여기서는 버릴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버티는 단계인데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 걸립니다. 예, 그걸 염두에 약간 자동차 느낌이죠. 자동차들은 엄청 싼데 못 가는. 그래서 좀 인내를 하시고 음식료도 뭐 다 성격은 있겠지만 제일제당도 우리나라 대표 회사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밸류가 이 하단 다 깨고 내려왔는데 뭐 비중을 줄일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버티느냐의 싸움 같아요 지금은. 근데 올라가려면 돼지고기 가격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걸 좀 잘 체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ST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반도체 장비 중에 스크러버 우리 다 배웠어요. 인프라 장비 유해가스 정화해주고 칠러 온도 조절 다 함께 배우기 시간 했던 겁니다. 삼성 마이크론에 납품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게 특징입니다. PER 4배. 네. 그래서 마이크론 비중이 9에서 20%까지 늘어났어요. 올해 영업이익은 많이는 안 늘어나요. 근데도 증가하는 건 대단한 거죠. 올해 업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그래서 삼성과 마이크론, 특히 마이크론 쪽 늘어나면서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수년금 상태예요. 네, 수년금으로 이렇게 583억이나 갖고 있으니까 이 점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가 좋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GST인데 PBR 기준으로 이제 거의 무릎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PER 기준으로는 무릎 이하입니다. 굉장히 저밸류죠. 그래서 지금도 충분히 저는 매력 있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 끝나기 한 3분 남았는데 제가 이제 시장 끝나면 시황 마감하고 마무리할 텐데 아무튼 그리고 제가 내일이죠. 내일 함께 배우기 올라갑니다. 그 반도체 마지막 편이니까 꼭 이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 있죠. 1월 23일인가요? 예. 그날은 함께 배우기 다른 건데 2차 전지는 좀 그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 이제 어차피 연휴가 기니까 월요일 날은 워런 버핏도 실수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있죠. 우리가 왜 이 기업이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GST는 뭐 하는 회사고 삼성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중요성이 그게 왜 중요한지 그걸 한번 강의를 찍어놨으니까 1월 23일 월요일 아침에도 10시에 한번 함께 배우기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장 끝나면 바로 제가 그 시황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시장이 끝이 났네요. 네, 지수가 마감이 됐고 오늘 이게 장 초반엔 굉장히 좀 부진했는데 오늘 막판에 갑자기 좀 올라갔죠. 정시간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연휴 앞두고 좋은 분위기로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고요. 이번 주도 어쨌든 올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수는 강세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종가가 고가가 돼버렸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 좀 뭐 큰일만 없으면 아마 더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좋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요즘에 주식을 정말 계속 사요. 보세요. 오후에 이거 보이세요? 빨간색? 갑자기 매수 포지션을 늘려버리더라고요. 개인은 뭐 오를수록 계속 팔겠죠.
여기 이제 기관들도 오후에 좀 같이 사줬고 그러면서 증시가 마무리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역시 그 전기전자만 1,700억, 금융화학, 건설, 기계 운수장비 이런 쪽 샀고 인터넷하고 제약주만 좀 팔았던 것 같아요. 네, 그쪽만 좀 일부 매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업종으로는 건설주가 오늘 완전히 날라가 버렸어요. 뭐 현대건설도 실적이 사실 좋게는 안 나왔는데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예, 올해 해외 수주도 기대감이 있었고 GS건설 또 DLNC도 괜찮았죠. 사실 건설주가 정말 못 갔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이제 건설 업종이 그동안에 좀 부진을 다 딛고 오늘 아주 큰 폭의 상승세.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못난이 업종이었는데 좀 올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철강주 오늘 좋았고요. 네, 전기전자도 삼성전자, 뭐 특히 하이닉스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섹터로 보면 건설 대표주가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통신 장비도 오랜만에 올랐고 항공주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에어부산이 정말 뜨거웠네요. 그리고 은행주 여전히 강합니다. 네, 제주은행, 뭐 JB금융지주, DGB, 지방은행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관광업체들도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LG엔솔이 오후에 급등 나왔어요. 아마 이거 외국인이 좀 사지 않았나 싶고요. 그죠? 기관하고. 예. 삼성, SK도 다 올라갔고요. 대형주가 가니까 건설 중소형도 오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고르게 반등을 해준 것 같고 철강주도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30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점진적으로 좀 우상향 해주고 있고요. 임플란트는 뭐 계속 강한 것 같아요. 오스템은 이제 경영권 관련해가지고 이제 강성부 펀드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가 괜찮았고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도 오늘 좋았고요. 루트로닉, 파마리서치 이쪽 섹터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장비도 요즘에 SK 쪽에서 SK온이죠. 수주 어제 한번 말씀드렸죠. 수주 계속 나오고 있죠. 오늘은 톱텍이 수주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도 정말 모처럼 만에 분위기가 괜찮고요. 네, 아무튼 2차전지도 이렇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 끝난 건 절대 아니에요. 아직 미국 시장이 제대로 뭐 열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갤럭시 부품주도 오늘은 좋았어. 오늘 자화전자가 좋았네요. 이거 그 아시죠? 그 애플 쪽에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원자력 발전주 다시 반등했고 폐배터리, 교육주 오늘 교육주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그리고 여전히 뭐 로봇주 강합니다. 로봇주는 뭐 완전히 뜨거워요. 한마디로 대장주 같고 조선주 오늘 오랜만에 괜찮았습니다. 오늘 이제 건설 조선이 좀 못 가다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도 요즘에 강하고요. 참 이게 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기업들이. 영상 컨텐츠 뭐 이게 뭐 이런 뭐 섹터 구분 없이 다 고르게 메타버스까지 반등을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지노, 타이어도 좀 올라가고 있고요. 시멘트, 휴대폰 부품, 반도체, 소부장, 장비도 오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 빠진 기업들은 생명보험사는 오늘 좀 빠졌고요. 건설기계, 약간 굴삭기 쪽은 좀 빠졌고 작년에 성과가 좋았죠.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오늘은 조금 일부. 근데 여기가 자율주행보다도요, 그 인공지능 테마 있죠, 요새. 그래서 오늘 좀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면세점도 오늘은 좀 쉬었습니다. 손해보험도 최근에 오르다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화장품도 오늘 좀 쉬었던 것 같고요. MLCC도 오늘은 좀 쉬어갔습니다.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은 좀 밀린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오늘은 뭐 급락은 아닌데 그 NC가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NC가 조금 빠지면서 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임, 뭐 일부 통신주, 그리고 일부 MLCC,
뭐 생보사, 건설기계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 한번 이제 점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시총 상위 기업들 다 올랐는데 삼성바이오만 좀 안 좋았고요. 이게 좀 자동차가 좀 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아직은 답답하네요. 자동차가. 은행주 일부 쉬었고, 셀트리온도 굉장히 좀 답답하죠. 요즘에 힘을 지금 못 받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카카오뱅크 올라갔고, 전기 빠졌고, NC소프트 좀 빠졌고요. 카카오페이 올라갔고, 현대글로비스 역시 자동차가 아직은 좀 부진합니다. 백신주 안 좋았고, 현대건설 오늘 뭐 주인공은 건설주 같습니다. SKI테크놀로지도 올라갔고요. 미래에셋증권 좀 빠졌네요. 아모레지 올랐고, 제일기획이 오늘 글쎄요 특별한 악재는 없는데 좀 빠졌네요. CJ 좀 빠졌고, 휠라홀딩스가 이제 오늘 좀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LS 좀 빠졌고, 그리고 두산퓨어스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안 좋았어요. 그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대우건설 4%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크게 빠진 건 없죠. 뭐 건설기계 일부 빠진 거 말고, 삼양식품은 이제 많이 올라서 그렇겠죠. 네. 그래서 뭐 오늘 다 분위기 괜찮았어요. 이게 뭐 아주 뭐 나쁜 기업을 찾기는 좀 어려웠고, 대부분 또 오후장에 증시가 올라가면서 좋은 분위기를 잘 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설명드렸고, 그 공시 중에서는 그 내부자 매수가 어제 제가 저녁에 체크한 건데, 어제 기준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그 MC넥스 있죠. 아까 뭐 보고서도 한번 우리 봤지만, 거기 부사장님이 한 1억 원 정도, 28,979원에 최근에 좀 매수를 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해드릴 얘기는 오늘 다 했고, 오늘 좀 빨리 끝났습니다. 오늘 뭐 30분도 안 됐고, 왜냐하면 보고서 얼마 몇 개 없었고, 시장도 괜찮고, 이게 좀 일찍 끝날 때도 있어야죠. 그동안 제가 거의 뭐 1시간 동안 했는데, 아무튼 오늘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말 작년과 올해 좀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네, 좀 다른데 이 분위기가 정말 올해 내내 좀 이어져서 여러분들 좀 계좌가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올해는 좀 작년에 안 좋았던 것들이 좀 좋은 거, 그러니까 작년에 블랙스완, 회색 코뿔소 같이 안 좋은 거 말고 파랑새, 뜻하지 않은 호재들이 계속 나와서 좀 여러분들 좀 웃을 수 있는 장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수 줄이기, 모르면 하지 마시고, 또 기다릴 땐 기다리고 이렇게 계속 투자해 나가시면 좋겠고, 뭐 다음 주 아무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그때 시장 다시 열리니까 그때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내일이죠. 내일 1월 21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반도체 마지막 편 함께 배우기 올라오고요. 반도체 투자 전략 이제 용어들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 예정이고, 그 다음에 1월 23일 월요일 날 쉬는 날이죠. 그날 오전 10시에는 또 영상 하나 함께 배우기 올라가니까 워런 버핏도 실수한다, 이제 그런 좀 내용인데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그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저도 오늘 저녁에는 저희 가족들하고 좀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좀 오랜만에 좀 맥주도 먹고, 하면서 좀 정말 오랜만에 한번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도 좋은 오늘 하루 보내시고, 명절 가족분들하고 정말 기분 좋은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한 주간 진짜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